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번 11라운드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가 그렇습니다. 토트넘은 한국 시간으로 10월 7일 새벽 5시에 11라운드 첼시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최근 우리 토트넘 핫스퍼는 상승세죠. 8승 2무, 승점 26점,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그 1위. 믿겨지십니까?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기를 토트넘 팬으로서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토트넘 핫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옛 스승과 적으로 만나게 되었죠. 손흥민을 토트넘으로 데려온 은사 마우시리오 포체티노 감독이 이끄는 첼시와 격돌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손흥민 선수는 2015년에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러나 데뷔 시즌은 좋지 못했죠. 리그 28경기 출전해서 4득점. 부진한 성적과 비판적인 여론에 자신감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포체티노 감독의 신뢰 속에 힘든 시간을 극복하며 오름세를 보였고 EPL 16-17 시즌 리그 34경기에서 14골을 득점하며 EPL 정상급 선수로 성장해 갔습니다. EPL 17-18 시즌 팀의 중심으로 확실히 올라선 손흥민은 리그 37경기에 나서서 12골을 뽑아냈습니다. EPL 18-19 시즌 리그 31경기에서 12골을 견인했고 챔피언스 리그 12경기에 출연해 4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준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토트넘이 별들의 전쟁 챔피언스 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데에는 포체티노 감독의 손톱 전술이 크게 작용했었습니다. 당시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맨시티와 8강전 2차전에서 손톱이 강렬하게 빛났었습니다. 1차전 홈경기에서 결승골을 뽑아내어 1대0 승리를 이끈 손흥민은 2차전 원정 경기에서 손톱의 자리에 멀티골을 폭발했었죠. 토트넘은 손톱이 대박을 터뜨리며 1, 2차전 합계 4대4 타이를 이루었고 원정 다득점에서 앞서며 맨시티를 침몰시켰습니다. 이후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슈퍼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을 떠난 후에도 팀을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는 새로운 주장이 되어 토트넘을 리그 선두로 올려놓고 있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하에 손톱으로 경기에 나서며 EPL 10라운드까지 8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포체티노가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활용했던 것을 참고했었을까요? 득점 순위 2위에 오르며 토트넘의 무패 행진, 선두 질주의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라운드에서 은사 포체티노 감독이 지휘하는 첼시를 상대로 득점을 정조준합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토트넘을 지휘했습니다. 토트넘을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으로 이끈 토트넘의 최대치를 끌어올린 감독이죠. 그리고 2021년부터 1년간 현재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프랑스 리그 파리 생제르맹 감독을 맡았고 올 시즌부터 첼시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받고 계약을 했죠. 토트넘 팬들은 놀라기도 했습니다. 런던 라이벌 팀인 첼시의 감독을 맡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아스날 감독이 되었다면 진짜 EPL 축구계에서 큰 사건이 쓰여지는 건데요. 그랬다면 저는 쓰러졌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첼시에서 포체티노 감독의 색깔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첼시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라운드까지 3승 3무 4패, 승점 12점으로 11위에 있습니다. 10경기에서 13득점밖에 기록하지 못한 빈약한 공격력 탓에 고전하고 있는데요.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 승리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아끼는 제자 손흥민이 버티고 있는 리그 선두 우리 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4년 만에 친정팀을 만나게 된 소감을 밝혔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아주 좋은 선수들로 구성된 뛰어난 팀이다. 토트넘이 EPL 우승 싸움을 펼칠 것이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를 언급했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손흥민을 막아내야 한다. 손흥민은 EPL 최고 선수 중 한 명이다. 우리는 손흥민을 잘 알고 있다. 손흥민에게 좋은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며 경계했습니다. 토트넘 대 첼시 경기 중에 구독자님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2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손흥민 선수가 슈퍼소니가 되면 벌어지는 일인데요. EPL 18-19 시즌 13라운드 토트넘과 첼시 홈경기 후반 45분경에
델리 알리가 손흥민 선수에게 볼을 길게 찔러줍니다.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는 슈퍼소니가 되어 템포를 갑자기 늦추다가 다시 순간적인 스피드로 오른쪽 라인을 타고 드리블을 해나갑니다. 조르지뉴가 손흥민의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당시 첼시 수비수 다비드 루이스를 마주칩니다. 가볍게 오른발로 제쳐냅니다. 그리고 왼발로 먼 포스트를 보고 슛을 합니다. 인생골. 약 50m 드리블 돌파와 환상적인 득점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손흥민 선수의 역대급 원더골 중 하나입니다. 긴장감 있었던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이죠. EPL 22-23 시즌 2라운드 첼시와 토트넘 원정 경기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경기가 끝나고 감독 간 악수하는 상황에서 토트넘 감독 콘테와 첼시 감독 투엘이 충돌하면서 난장판이 벌어진 장면입니다. 이날 경기는 우리 토트넘이 아주 조금은 심판 판정에 수혜를 받았다고나 할까요? 토트넘의 득점 상황마다 다소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애매하게 흘러갔고 결국 양팀은 비기면서 1점씩 나눠 가지면서 마무리된 경기였습니다. 토트넘 경기장 한쪽에서 토트넘 팬과 첼시 팬 간 싸움이 일어납니다. 한 인터뷰에서 첼시 팬에게 어느 팀이 가장 라이벌 팀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It's Tottenham. You always hate Tottenham. Tottenham. No, not even open for Liverpool and Tottenham. Tottenham. 두 팀은 런던을 연고지로 하여 런던 팀들이 의뢰 그렇듯 사이가 매우 나쁘며 종종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한 설문에 따르면 첼시 팬들은 아스날이나 맨유보다 토트넘을 더 주요 라이벌로 여긴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디 애슬레틱 설문조사에서는 첼시 팬들이 라이벌 구단으로 58.6%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1위를 토트넘을 라이벌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이들 사이의 악연은 첼시의 훌리건과 관계된 점도 있습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면 히틀러가 죽고 수십 년이 흘러서 신나치 극단주의가 생겨났습니다.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일부가 첼시의 훌리건이 되었다는 것이 흔히 얘기되는 썰입니다. 이들 중 극성인 사람들은 히틀러를 찬양하며 인종차별을 선동하고 런던 내 유대인에게 악감정을 가졌습니다.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유럽 내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영국 금융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첼시의 훌리건들은 유대인이 밀집한 지역을 연고로 하는 토트넘 역시 곱게 볼 리가 없었으며 이는 경기장 내까지 이어져 유대인을 비방하는 노래를 부르는 등의 여러 가지 악연을 쌓아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첼시는 지역 라이벌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토트넘은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 리버풀은 에버튼과 머지사이드 더비, 또 리버풀과 맨유, 노스 웨스트 더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첼시는 인근 서런던 지역에 풀럼 FC와 QPR이 있었지만 이들과 경쟁다운 경쟁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첼시 팬들이 같은 서런던 팀이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북런던 팀의 토트넘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무리뉴 콘테 감독은 첼시와 토트넘 모두를 지휘했던 감독이었네요. 이래저래 연이 있는 토트넘, 첼시 양 팀입니다. 이번 토트넘과 첼시 경기는 어떨까요? 아수라판이 될까요? 아니면 경쟁다운 아름다운 경기가 될까요? 두 팀이 만나면 경기가 항상 거칠었는데요. 포체티노와 손흥민, 스승과 제자가 적으로 만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손흥민 선수는 포체티노의 첼시를 상대로 골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일찍 주무시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번 지켜보시죠. 컴온요 스퍼스.